안녕하세요. 절세 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소득 중에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도부터 전면과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전면과세로 전환되었다는 뜻은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5월에 신고하셔야 되는 소득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신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모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월세 소득은 2주택자부터, 전세 소득은 3주택자부터 신고하셔야 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1주택, 2주택, 3주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주택수 계산 방법과 그리고 총 수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택 임대를 총 수익 금액을 알아야 계산을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총 수익 금액 계산 방법과 그리고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택수는 부부 합산을 하여서 주택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한 채 한 채를 가지고 계시다면 2주택자에 해당이 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택수를 계산하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주택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빼시면 안 되시고요. 모든 내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셔서 주택수를 계산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모두 다 합산하여서 주택수를 계산하시고요. 다만 자녀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따로 자녀대로 같은 집에 살고 계시다 하더라도 자녀는 자녀대로 주택수를 계산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여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 명의의 주택이 있으시다면 둘 중에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의 지분이 동일하다면 둘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 명의 주택으로 포함하여서 주택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 나와 제3자, 다른 사람과의 주택이 공동 명의이시라면 부부와 마찬가지로 지분이 큰 사람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합의에 의해서 한 명의 주택으로 포함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포함되는 경우는 1년간 발생한 총 임대 수익에서 내 지분만큼을 계산한 금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나의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시라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가구 건물 한 채를 주택 한 채로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등기가 한 호 한 호씩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한 호를 한 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택수를 계산하셨다면 총 수입 금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내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이제 알게 되셨다면 월세 수입은 2주택자부터 신고하시는 거고 전세 수입은 3주택자부터 신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 수입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4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월세 수입을 신고하셔야 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보통 비과세 대상이신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되는 분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서 월세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이것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하고
국외 주택에서 월세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1주택자라도 반드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는 1주택자 분들은 월세나 전세에 대해서 신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럼 내가 2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2주택자 분들은 월세 수입에 대해서 신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3주택자 이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3주택자 이상자부터는 월세 수입과 전세 수입을 합산하여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수입 중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4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주택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3주택자를 말씀드리면 3주택자는 월세와 전세를 모두 다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셨을 때 이자를 받는 것을 고려하여서 이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세무서에서는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서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간주임대료는 개인별로 3억 원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주택 수를 계산하실 때는 부부를 합산하여서 주택 수를 계산하였지만,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별로 각각 신고하시는 거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도 각각 3억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실 때도 공동명의 주택은 이 공동명의 사업자 자체로 또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즉 1거주자로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단독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한 채 한 채를 가지고 계시다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실 때는 각각 3억씩 차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하여서 신고하실 수가 있고,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떨어뜨려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그리고 기타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모두 다 합산하여서 신고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14%의 단일 세율로 신고하는 반면에 종합과세는 6%에서 42%, 2021년부터는 4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받으시게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2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제 분리과세로 신고하실 때에는 기본 공제와 필요 경비 공제가 적용되시는 반면에 종합과세는 실제적으로 발생한 경비대로 신고를 하시는 거고, 공제도 이제 인적 공제와 부양 가정 공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대로 공제가 들어가게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점은 세액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액 감면은 구청과 세무서에 두 군데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소형주택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4년짜리 단기 임대를 등록하셨다면 이렇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바로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하셨다면 75%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와 세무서 두 군데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고 나서 5%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무 기간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형 임대주택 세액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신다면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사항은 여기서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이제 홈택스 누리집이나 예상세액 계산을 한번 돌려보시고 나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